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장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58억 7,388만 4천원을 증액한 6,472억 4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103억 3,059만 원을 증액하여 8,779억 3,4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30조 돌봄 통합지원 사업으로 지역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33조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7억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140조 고덕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1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152조 북부 장애인복지관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를 반영하여 1억 5,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159조 청소년 부모의 학업, 취업, 양육 등 복합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조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8억 8,58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그 복지국 예산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세입 쪽에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본 예산에 이제 편성 안 됐던 거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이제 세출에 반영한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거의 다가. 예.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정책과 통합 돌봄 지원 사업비 3억 이번에 이제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잠시만요. 페이지가 30페이지. 예.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해가지고 국비가 이제 내시돼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진료한다는 것 같아요. 방문 진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 경계선상에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이나 내 지역에서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은 진행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저희 부서에도 지금 팀 하나 결성이 됐고요. 아마 9월쯤에 보건소하고 읍면동에도 이제 한 30명 충원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예산도 지금 내려와서 지금 4가지 분야로 사업은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예, 통합 돌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하면서 인원도 34명인가요? 예, 증원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네요. 그래가지고 방문 의료 지원도 하고, 그다음 일상생활 돌봄 지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지금 이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죠. 그것까지 다 이제 통합을 한다는 얘기네. 예. 지금 누구나 돌봄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 지원 돌봄도 생활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목욕 지원으로 해서 네네. 저희가 재검기관을 지금 모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네. 어르신이면 누구나? 네.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신청해서 네.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의보 건보공단에서 저기 통합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확정이 돼야지 돼야 돼요? 예, 대상 그러니까 겁니다. 뭐 어떤 뭐랄까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65세 이상 전부 다 예, 이거는 뭐 소득 기준을 따지지 소득 기준 않습니다. 따지겠죠. 안 따집니다. 안 따집니까? 예. 그러면 이 3억으로 이게 예산이 충분할까요? 예, 이게 이제 뭐 기존에도 이제 뭐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뭐 아동 돌봄 여러 이제 돌봄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목록화하고 자원화해서 이제 돌봐 드리면서 이걸 좀 체계화하고 거기에서 이제 틈새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새롭게 사업을 또 만들어서 발굴해서 이제 돌봄을 체계적으로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지원을 받는 거고 그 외에 틈새를 같이 겸해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34페이지 보면 그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매주 월수금요일에 주 3회 생필품 꾸러미를 이제 2만 원 한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생계가 아무나 어려우신 분들은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네, 네. 그거를 이제 미리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신분증만 가져가서 거기서 확인만 되면은 확인만 되면?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가면 이제 상담을 그 푸드뱅크에서 하고요. 세 번째 갔을 경우는 동복지센터랑 연결을 해서 그분이 이제 다른 뭐 도움이 필요한지 상담을 해서 연결해 드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랑 연결이 되는 연계해서 상황입니다. 같이 하신다. 지금 추진 실적 보면은 이제 이용자가 711 이게 이제 25년 12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네,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연계된 분이 19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11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용해서 기본 상담하신 분이 209명. 네. 그다음 상담 의뢰한 게 51명이고요. 네. 복지 서비스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게 19분이신 거예요. 19분이란 네네. 얘기죠. 예. 그러면 기초생활이 한 분이고 기타 18분 돼 있는데 기타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써 있지 않은 차상이나 긴급복지 외에 다른 이제 공동 모금회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연결해 드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단체에서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물품 구입비가 이제 월 5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네. 지금 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새롭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평택시에는 지금 이게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 코로나 때 한번 그 성탄 푸드뱅크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예, 했던 거고 그때 한번 이거는 상설로 했었는데, 예. 하는 거잖아요. 네, 전국 이게 보니까 전체에 다 있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 2년 전에는 이제 경기도만 했던 거를
이제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계획은 평택시에 이거 한 군데? 예, 현재는 한 군데고 뭐 대통령께서는 좀 더 이렇게 좀 확대를 그러니까 안 하는 지역은 우선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거고 또 기존에 하던 지역들은 이제 좀 더 한번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도록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때나 가서 먹을 거를 일회성으로는 뭐 한번 최소한 할 수 아침 있도록. 식사 정도는 국가가 최소한 책임지겠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특징이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영역도 있고 또 거리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럼 최소한 3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은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25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가 시범 사업이에요. 근데 시범 사업에 지금 신청한 곳이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본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13개 시군이 추가로 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푸드뱅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안 하고 있는 시군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한 보고 거 있습니다. 당장 뭐 올해 하라 이런 건 네네. 아닌데 이제 기본 구상이나 계획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 송탄 푸드뱅크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치도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 그럼 우리는 1차 신청 기관이에요, 2차 신청 기관이에요. 저희는 1차. 그다음에 이제 2차로 또 신청하는 곳이 있다. 11곳 정도 추가로 13군데. 예. 우리가 7개 1차 시작한 데가 7군데, 2차로 신청한 데가 13군데. 예. 경기도. 미참여한 곳이 11군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지원 내용에 보면 일일 22명 한도, 월 400명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7,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인건비하고 그 물품 구입비하고 이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네. 아직 하루 22명이 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인복지과 69페이지, 8페이지. 지금 이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도비 이번에 이제 미편성된 3개월 분 반영돼가지고 2억 5,8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980명이에요. 네. 남부, 북부, 서부, 팽성 노인복지관 합정 종합사업이 5군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 98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북부만 해도 지금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용 대상자는 뭐 한 2천여 명 되시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냥 무료 급식, 그러니까 돈 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반 노인들은. 근데 무료 급식 무료 급식 대상자만 대상자가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무료급식 대상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대부분이 이제 다그 확정 내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과 이번에 이제 북부 복지관 운영 이 사업이 이제 목 변경인가요? 이게 지금 그쪽에 있다가 바뀐 거죠. 바뀐 거고 그다음에 그 추가 임차 지원 이번에 이 예산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북부 쪽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고맙고 이게 지금 1억 5,800 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네, 그 불악 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네. 새로 지은 그 건물. 새로 지은 건물 예, 예, 예. 1층에 이디야 있는 건물.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에 좀 어떤 저기가 들어갑니까?
거기 프로그램실로 이제 운영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실. 네. 장애인들 평생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에 이제 그 북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네. 장소가 장소가 좁아서 협소해가지고, 네.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좀 그 확대해 가지고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평수는 충분한가요? 평수는 60평으로 지금 60평.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임차 이제 추경 끝나면 이제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지금 예산은 임대료가 9개월이니까 이제 예산 4월부터? 4월부터? 이게 되면은 바로 추진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리모델링을 지금 거기는 이제 공사가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네.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 리모델링 하는데도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거의. 네, 빨리 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이 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래가지고 또 사업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동복지과 쪽에 304페이지. 가족돌봄수당 지원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산출 내역이 이제 내시 확정 내시로 반영이 돼가지고 좀 1억 8,200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근데 사업 기간이 3월 1일부터예요. 네. 이거는 네. 왜 10개월만 하죠? 아, 지금 올해 우리가 신규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신규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이제 개시 시점을 네. 지금 3월달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4월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안 했었나요? 가족들 그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보고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시범 사업으로. 네. 그때 조금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 조금 더 보완이 요청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한 거 우리가 요구하면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 사항이 2025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 보완이 되면서 올해 사업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이게 그 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이거 네. 어떻게 내시를 경기도에서 해주나요? 아, 지금 사업 그 량에 대한 산출은 네. 이제 전체 이제 2세 아동 수의 6%를 6%. 그 사업량으로 산출은 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은 그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그 원령이 도래되는 아동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자격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85가구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85 지난달에 이제 3월달 지원 대상이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이번 달 선정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이고,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소득 재산 조사를 하거든요. 소득 조사를 하는데 그 소득 조사 결과 지금 한 60가구 정도 더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85가구에 60가구 한 145가구. 145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14페이지 보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량 증가를 해서 증액이 좀 된 상황인데 이거는 이 지역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거기서 급식을 하는 건가요?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이제 방학 동안에 네.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그 아동에 대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부담 50%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원이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계속 설치 중이거든요. 그래서 개소되어지는 그 수만큼의 이제 참여할 아동을 예상해서 반영된 인원수입니다. 그럼 거기서 급식을 해서 그렇죠. 제공을 하는 거네요.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케이터링으로 아, 이제 케이터링으로. 예, 그런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네, 자부담 50% 있습니다. 보니까 단가가 9,000원이면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네. 본인이 4,500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원, 7,000원 단가로 해서 네. 예, 단체로 공동 구매 형식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네.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했고요. 올해는 단가 조정은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연 정산을 하면 어떻게 다 소진이 됩니까? 다 사용을 합니까? 이 사업량대로? 아, 전년도 같은 사업량들은 경우? 조금 생각보다 그 우리 다함께 돌봄 센터의 특징이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라 이게 식사 시간과 맞아야지 그렇죠. 안 예, 맞을 제공이 수도 있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100%의 형태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전체 사업비 한 89% 정도 예, 소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적인데 지금 학생들이 이 시간에 점심 시간에 그 뭐 잘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24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 이제 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 한사랑 쉼터하고 햇살가득 한숲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 시의 이 학대 피해 아동들 사례가 어떻습니까? 이 지금 개소당 한 3억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도비또 사업이 그 뒤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그 건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그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 경찰서에다가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아동 학대라고 하는 어떤 신고에 대한 거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조사를 나갑니다. 근데 네.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100%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게 좀 더 강화돼서 이제 거의 100%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한 100% 이상 지금 증가한 증가가 건수로는 그렇게 건수. 되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인 학대로 판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는 2024년도와 별 차이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그 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어떤 그 행정에 투여되어지는 그게 조금 많이 이제 부하가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아동들이 다 학대 피해 쉼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제 격리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만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그 아동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평균 한 3명 요 정도 지금 이용하고 월 평균 3명? 네, 그렇게 예, 이용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40% 30% 이제 매칭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그 두 개소에 이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게 한 3억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백업 실효- 시설이라 불가합니다. 이게 백업 그러니까 네. 뭐 대비해서 이렇게 네. 있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참 좀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3명 정도 여기 평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 도비로 또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개소당 뭐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잘 들었고요. 이 복지국 같은 경우 워낙 이 방대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복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여성가족과 박상환 과장님만 새로 바뀌신 거죠? 그 복지국 예산 뭐 세입 예산 뭐 세출 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좀 특별히 줄어든 게 기초연금 사업 국고보조가 14억 5,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 이거에 줄은 거에 따라서 이제 세출도 줄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죠? 이 부분은?
기초연금은 사실은 이제 전출이나 이제 사망자분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월별로 이제 저희가 통계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도에서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이제 시공구를 다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그쪽 이제 다른 시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또 편성을 해서 또 내려주 변경 내지를 내려주고 해서 마지막 이제 저희 추경 때 금액이 좀 거의 맞아가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추경 때마다 기초연금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2차 추경 뭐 3차 네, 추경에도 또 변동 여지는 변동이 있는 돼야 상황이니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내역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여성보육과의 지역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도비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100%. 액수는 크진 않은데 이건 뭐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그러면 요와 이 사업과 좀 같은 성격의 뭐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예,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은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둘 다 내국인하고 외국인 사이의 어떤 인식 개선, 뭐 소통, 취지 자체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 내용도 체험, 뭐 캠페인,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한 점에서 그냥 통합했다라고 보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1,172만 7천 원 증액돼서 2,67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이라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돌봄 통합 요거는 좀 인력 배치라든가 사업의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자료로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사업의 예산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 뭐 기준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의료 취약계층 방문은 보건소가 위탁받아서 해요? 네, 재택 의료센터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있어서 지금 전에 10인 의원이랑 이번에 2개 의원이 아마 지정이 돼서 진행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복지하고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조도 고민은 하여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돌봄의 문제로 했을 때 그걸 통합해서 그 돌봄 영역은 통합해서 영역의 하나의 범주로 가져가야 될 건지라든가 하여튼 변화되는 부분의 그런 부분이고요. 저번에도 이제 현재 정부가 새롭게 변성되면서 이제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방식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하고 그게 어떤지 뭐 필터링을 통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걸러내는 거거나 오히려 이제 나중에 뭐 환수하거나 이런 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만 지금 뭐 이 추경도 이제 이 정도 양인데 막 하나하나 쪼개서 뭐 지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해당되는 것 영역에서 그냥 이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받기는 여러 개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아마 좀 여러 가지 아마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업량이 증가 이거는 추정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발생한 거를 지급한 건 아니죠.
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희도 사업량이 한꺼번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변동이 좀 있을 때마다 감액주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8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라 하여튼 뭐 저는 국가나 이런 공공 지자체가 이러한 어찌됐든 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그에 걸맞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차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존엄함에 대해서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동복지관 사업이 13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을 이제 교회나 경로당 이런 거점 장소 방문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이건 뭐 전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네. 우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 보건시설을 활용하진 않고요. 이제 접근성이 좀 멀면서 그 경로당 자체만 저희가 지금은 이동복지관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웃음 치료나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노래 교실 같은 것들을 좀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 진료소 같은 데는 막 뭐 고덕면에 문공 진료도 있고 팽성에도 있고 현덕에도 있고 뭐 이렇게 서보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료소 공간들이 이제 이런 통합 돌봄이나 뭐 이동 이런 복지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거야. 그게 체계적으로 좀 이게 거기는 옛날에는 이제 병원이나 의원, 약국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이제 진료소가 멀리 이제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은 사실은 뭐 이제 코앞이 적인데 병원이 있고 뭐 신도시인데 과연 진료소가 필요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긴 한데 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진료소나 지소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노인 뭐 우리 복지과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뭐 다양한 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걸 뭐 하지 말라든가 뭐 이게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보고 시설들도 다양하게 좀 활용되고 이용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워낙 사업들도 뭐 이 다양해 갖고 뭐 인생 노트 사업도 있고 하여튼 뭐 풍성해지는 건 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필요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고민이 자꾸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도 자서전 같은 거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잘 각각이 뭐 할 영역 가지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전체 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각자 내 영역을 가지고 또 그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는 거고. 140페이지에 보면 통합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하나는 동삭동께 있고 하나는 두릉사리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 우리 평택시 소유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 근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우려가 돼갖고 통합 경로당에 대한 조례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제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이제 도시 지역이나 또는 인근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사실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통합 경로당 시스템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통합 경로당으로 갈 곳들은 가야 되고, 아파트들은 이제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을 소유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해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도 가보면 아주 마을이 큰 데를 빼놓으면 이제 예전에는 뭐 한 50분 계셨는데 10년 전에는 한 40분 계시다가 지금은 뭐 20분, 15분 막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요양원에도 가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단 말이죠. 거기다가 유입되는 인구는 또 없어. 그럼 이거를 유지 관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건 분명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 그러니까 모든 마을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어지는 마을은 자연불황은 괜찮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이제 기획 분야나 건축과나 우리 또 복지나 이런 쪽에서도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연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 소유권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가져갈 수는 또 없잖아. 그러면 일종의 매입을 할 건지 단계적으로 아니면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뭐 교환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체계로서 어떤 부분적인 또 제도를 만들어 나갈 건지 뭐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년 전에도 말씀들은 드렸는데 건축과에도 아직은 이제 닥친 일이 아니니까 별 얘기들이 없으신데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통합 돌봄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공설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기도 한데 지금 타당성 조사 수수료 뭐 1억 배정했는데 지금 이 지역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저도 뭐 보도나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계속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비대위를 해서 이제 시민단체랑 연합을 해서 지금 이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멸종위기 동물 이제 보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6만 평 정도를 규모를 계획을 했다가 산림훼손 부분은 다 저희가 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4,000평으로 규모를 줄인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대로 지금 이제 그 언론에다가도 제대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비대위랑 저희는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제 저희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를 하시고 소통하실 부분들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최증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또 주간 개별 1:1 지원 국비 이 사업들은 좀 대상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명수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개별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역으로 해서 평택시 2명, 안성시 2명으로 해가지고서는 계획 인원이 됐다가 올해부터는 그냥 안성이 별도로 하는 바람에 4명으로 이제 정원이 잡혀서 지금 4명이 다 두 명이 선정이 되셨는데 이제 네 분으로 늘어났다. 네, 이제 평택시가 4명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또 확대하는 거는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복지 우리가 뭐 국도비 사업 시비도 또 매칭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고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예산 상황이 좀 변수가 좀 있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기획실 얘기할 때 이게 또 하고 또 거기 세정과도
뭐 딱 즉답을 하진 못하지만 어찌됐든 일정하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따른 또 우리가 그동안 복지 예산을 12로 편성해야 되는데 좀 못했던 부분들 그게 그냥 뭐 행사성 이런 비용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야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뭐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는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도 우선순위도 정확히 좀 정할 필요도 있고 안 그러면 또 한꺼번에 쏟아지는 뭐 이것 속에서 또 우후죽순으로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할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거의 3년 동안 일상이었는데 그러면은 허리띠를 풀는데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딘지도 잘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언제 준공한 거죠? 152페이지 사업명시서. 네, 6월 2일이 준공 일자입니다. 준공식은 언제예요? 준공 날짜는 6월 2일인데요. 준공 건물은 준공이 그때 되지만 이제 저희가 그 개관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하반기 이제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부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지금 저희는 하는 거 봐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하지만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거는 하여튼간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은 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특별히 뭐 예, 뭐 인력이라든가 우선은 이제 뭐 건물이 완공되면 이제 기본 인력을 한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집기나 장비를 어떻게 이제 넣을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제 예산 상황하고도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제때 잘 하면 잘 이제 확보가 되면 올해 말에도 할 수가 있고 그게 좀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공사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1년 정도 그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걸 또 감안하면 이게 뭐 1년 6개월 막 준공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그때 문을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또 준비 기간 한 뭐 6, 7개월 걸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뭐 1년 6개월, 1년 7개월 거의 한 2년 가까이 늦어지는 거다 보니까 좀 뭐 1차 추경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인건비는 담았고 또 거기에 자산취득비도 일부 담았는데 제가 봐도 자산취득비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추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봐서 가급적이면 운영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 뭐 수어 통역센터, 장애인 직업 제한 시설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좀 최근에는 아니지만 좀 그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아주 극소수지만 이용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병풍 역할을 해야 될 게 저는 우리 복지국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있을 때 감춰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문제나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국비 이거 있는데 지금 9세 미만 아동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 수가 좀 늘어서 예산도 늘었어요. 한 6억 8,500 정도. 네. 네. 지금 그 9세로 그러니까 9세로 확정된 게 지금 이번 그 입법 이제 개정할 때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시행은 지금 4월부터 적용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예시가 다시 좀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그러면 겁니다. 107개월 9세 미만 아동이에요? 9세까지예요? 9세 미만이요. 아동? 예. 107개월까지? 예. 그 대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이제 12세까지 매년 이제 1세씩 늘어나죠. 예, 늘어납니다. 매년 1세씩 늘어나죠. 예,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매년 이제 1세씩 늘겠다라는 게 이제 법에 확정이 된 거라 예, 앞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조금 이렇게 예, 연령에 대한 게 반영이 될 겁니다. 올해는 사실 그게 조금 적용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입법이 예, 지금 조금 이제 행정적으로 예, 지금 못 받았다가 이제 소급해서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생기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잘 뭐 아동 수당들이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잘 또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액수도 크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네,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그 의료기금 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대상자 사업량이 이것도 11,779명에서 12,136명으로 늘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 급여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뭐 탈북 관련되신 분들이나 타법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의료급여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당초 저희가 예산을 그 사업량이 11,700 정도 되셨는데 좀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함 의원입니다. 우리 추재혁 의원님과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히 좀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경로당의 노일 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 회장님들 임기 무제한입니까? 노인 회장님은 사실은 이 회원님들이 이제 선출을 해주시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예, 무제한이죠, 임기는 뭐 무제한. 따로 있지는 않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장기 집권하시는 노인 경로당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 병태씨는 아직 24시 돌봄 시스템은 없죠? 24시간. 예. 24시간 하는 아직 없죠. 그 이천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시, 이천. 경기도 이천시. 거기가 세수가 좋아서 아마 이제 그 복지 쪽으로 환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평택시도 이제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뭐 아이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 봄이. 그래서 또 두 분이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 봄 24시 돌봄 센터를 좀 개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돌봄 센터가 있죠? 학교 돌봄. 네. 근데 이제 학교 돌봄에 의한 뭐 학교에서 그 구내식당 가동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도시락, 간식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배달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 돌봄은 아동복지과인가요?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육청에다 좀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세빛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데 또 도시락이 안산시에서 오더라고요. 안산시. 그러면 안산시에서 평택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승용차로 와도 1시간 반. 뭐 빨리 뭐 고속으로 와도 1시간. 뭐 탑차 냉장 냉동 탑차가 이동한다 그러면 최소한 2시간. 그러면 3시간 전에 조리를 한 음식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다가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어야 되나 평택시에서 그거 좀 교육청에다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이번 일회 추경 포함해서 우리 복지국 예산 증감액이 뭐 103억 증감됐지만은 그래도 좀 터무니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 세수가 좀 많이 좋아져서 우리 복지 쪽에 좀 많은 투자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살기 좋은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들을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